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호황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정말 이 협의체 위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들,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까 그 내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무료다, 공짜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성의 없이 만든 건 아니고 준비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이나 정답을 얻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한 노력해서 생각을 해보자. 제가 또 직업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를 좀 만들어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4번. 1번부터 이름도 다 맞추셔야 돼요. 그까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는 좀 가벼운 문제고 2번 이거 진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2번 문제 자 공부를 좀 안 하고 오셨네. 3번 정답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하는 법적 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름이 되게 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데 이 법률이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도 협의체는 있었습니다. 협의체는 2005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름이 복지협의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로 해서 이제 보장이라는 그러니까 좀 폭넓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오는 이 읍면동 요즘 워낙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 협의체도 역시 이 법률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됐죠. 그전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여기까지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한데 어쨌든 법률로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0명까지였는데 이제 워낙 범위가 확대되니까 이제 40명까지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답 틀린 거는 3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은 결국에 우리 좀 전에 7개 분과 그 분과가 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이 협의체는 이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정말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획이랑 계획이랑 이 두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 기획은 과연 합리적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진짜로 그 계획이 완성이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역시 또 이게 계획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에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이 기획과 계획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과정 또는 그 결과 그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때마다 좀 많은 고민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 앞에서 현준복지국장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항형 미래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 계획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시나 또 이런 마스터 플랜이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외부이사에 대해서 판별수로 이제 추천을 해서 선임을 합니다. 지금 저희 협의체에서도 매년 후보군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보군이 많아야 또 역시나 이 외부이사로 협의체에서 많은 분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후보군도 많지 않고 근데 또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포항에 37개 정도의 법인이 있는데 결국에 추천을 받고 선임이 되고 활동을 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물론 몇몇 분들이 아직도 사회이사 추천이사는 부르지도 않더라 아니면 사회이사가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나 날짜를 잡더라 그리고 또 정말 그 바쁜 일정을 쪼개서 외부이사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최소한의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도 없더라 여러 가지 과연 이 외부이사들도 하나의 어떤 명예나 사회적인 책무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더 어쨌든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라든지 그 법인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회이사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아마 또 내년 되면 또 역시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 이 후보군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협의체라는 자체가 다 관계가 되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또 우리 공공 쪽에 사회복지행정연구회도 있고 제가 대표적인 단체, 조직 이렇게 이름을 적어봤는데 여기에 계시는 또 우리 대표자들은 이 협의체의 대표위원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도 하고 또 교류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회의 때마다 또 만나고 이게 또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예로 전주시의 자원봉사센터는 진짜 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요즘은 또 워낙 바쁘니까 SNS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자체도 공간이 갖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언제든지 가서 차도 마시고 자원봉사자 볼런티어 도서관도 있으니까 책도 보고 자료도 찾을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야외에서 얼마든지 또 행사나 모임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들도 너무 많고 앞으로 정말 이건 꿈이겠지만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말 큰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서 모여야 될지도 고민이고 회의할 때마다도 좀 고민이고 정말 이거는 우리의 어떤 몫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사회복지 어떤 넓은 개념의 종사자들이 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 상황입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제 근 20년이죠.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또 읍면동협의체, 실무분 7개 분과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동안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 분과가 한 7개 정도 있고 크게 명칭이 변경되고 개편됐던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 정말 최근의 어떤 트렌드를 과연 쫓아가고 있는가? 예를 든다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최근에는 이제 노인 의료 돌봄이라는 통합 지원 체계죠. 통합 돌봄, 그리고 역시나 또 사회적인 고립, 고독사 문제, 그리고 또 논의해야 되는 또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그리고 이제는 또 이 다문화나 이민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또 특히 이 4인 가구, 3인 가구의 형태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1인 가구, 1인 가구에 맞는 정책들 그러니까 이런 주제와 이런 내용으로 정말 실무 분과도 좀 개편을 해야 되고 다양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공공 또는 민간 또 우리 사무국이 최근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다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새로운 모습으로 7개 분과가 8개, 9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년을 달려왔는데 10년, 20년의 미래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학교 얘기 또 좀 연결이 되는데요. 요즘 워낙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예비 사회복지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이 결국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현장 실습을 갑니다. 2020년부터는 반드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곳에 160시간 이상의 실습을 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도 많은 실습을 또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학생들이 최근에는 또 만학도가 많다 그죠? 40대, 50대, 60대까지 저희 대학은 80대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여전히 아직도 열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학도 성인학습자에 대한 증가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사라는 이 자격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문을 많이 열어놔. 요즘 다학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도 사실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여러 전공, 여러 경험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전공으로 또는 뒤늦게 이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도 꽤 많죠. 보건의료 쪽에 계시다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다. 일반적인 가게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요즘 사회복지도 다학제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마 그분들이 조금만 더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학생들은 많고 현장 실습을 가는데 여전히 아직도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은 부족하다. 오죽하면 청년 사회복지사가
없는 실정이다. 20대 저희도 가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전화를 받거든요. 한 20대 괜찮은 졸업생 남학생 없을까요? 그럼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끊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만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20, 30대 비율이 30%를 안 넘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 이게 하나의 이제 맞춤형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동력, 격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실습을 꼭 매뉴얼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매뉴얼과 규정은 지키되 정말 그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라든지 사회복지 인력으로 정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나의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의 역할이 있고 현장은 또 현장의 역할이 이런 고민들을 좀 함께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포항에도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인증받은 곳이 한 80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많은 인원,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나 만학도들이 또 주말 현장 실습 갈 데가 없다 이런 말도 최근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현장 실습은 인근에 있는 경주나 이런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다른 지역에 대한 현장과 연결고리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현장 실습이라는 예비 인력들을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그냥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넓게 사회복지사라고 봤을 때 정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보고 싶네요. 물론 뭐 책에는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조력자, 옹호자, 자원 연계 해야 될 역할이 많죠. 저도 매년 고민하는 게 학생들이나 특히 청소년들 요즘은 또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과연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미지까지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찾은 이미지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상징적인 유니폼도 없고 상징적인 이미지가 없어서 그나마 찾다 보면 옷에 하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옷에 언제나 이렇게 하트가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좀 조끼를 입고 조끼는 또 약간 자원봉사자 느낌도 나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와 혼란이 생기는 듯한 느낌. 그래서 겨울철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밑반찬을 전달하고 이게 진짜 사회복지사의 모습인가? 이미지에 대한 생각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직업에 대한 평판, 위세라고 하는데 이 직업에 대한 위세라는 이 조사를 5년마다 조사해서 각 나라가 비교를 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 직업을 어떤 권위, 어떤 중요성, 이 직업이 갖는 가치관, 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경,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의 위세나 평판에 대한 거를 정말 이제 커트 척도로 5점 척도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 미국, 독일 여러 나라들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어느 나라에도 있는 15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 15개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15개의 직업을 딱 보시고 전에 말했던 그 직업이 갖는 가치관, 중요성, 우리 사회에서 그 노력들, 존경받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점은 없다고 보고 1점부터 5점 사이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직업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중요해. 그리고 이 직업은 쉽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최대 점수를 주는 거죠. 여기에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사회복지사는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3점? 여러분들 점수가 후하네요. 이 15개 직업 중에 그래도 이 직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존경이나 중요성이나 봤을 때 어디가 그러면 1등이겠습니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1입니다. 국회의원은 4.16입니다. 사회복지사는 2.54로 나왔습니다. 2.54. 15개 직업 중에 12등입니다. 12등. 다른 나라 비교해 볼게요. 미국은 소방관이 1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값이 사회복지사는 한 3점 정도 나옵니다. 유일하게 미국이 좀 높네. 미국이 11등, 사회복지사가 3.4 정도. 교사와 좀 동등한. 오히려 미국에서는 의원들보다도 더 높게 평가했네요. 대부분 나라들이 사회복지사 밑에 있는 직업군이 공장 근로자, 음식점 종업원, 건설 일용 근로자. 우리 밑에는 3개의 직업. 물론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어쨌든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점수가 고한데 정말 특히 청소년들, 아니 청소년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사회복지사가 꿈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나는 아빠와 엄마의 직업을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말릴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인보관 운동, 미국의 제인 아담스가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제 자서전에 보면 책의 제목이 결국에 누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사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정말 이 사회에 이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 이런 걸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치관, 인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이 나왔다, 내가 일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완성형이 아니겠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라든지 좀 전에 학생들만의 몫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현장에서도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이 많은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사실 겨울철에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사진이죠. 제가 일부러 물론 그 기사에 보니까 제목이 이미 삶의 무게입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 겨울철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보일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역할에서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까? 아니면 오히려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개입을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이분의 이 무게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걸 어떤 노력들을 할까? 특히 이제 다가오는 12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니까 한번 좀 지나치는 게 아니고 정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논의했던 결론이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한 지역의 특수성이죠. 참여성, 당연히 민과가 특히 우리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그리고 또 협력, 통합, 연대. 물론 우리는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미리 예방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갖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6대 원칙이 사실 우리의 길이다, 우리의 고민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하면서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서로 좀 격려하면서 함께 포항형 복지 실현을 위해 발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학생들한테 참 많이 하는 말인데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